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언어와 매체 국어 영역 39번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같은 문제는요,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중세국어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기를 보면은요, 기억은 주격조사, 니은은 목적격조사, 디귿은 관용격조사, 리을은 부사격조사, 미음은 호격조사 이렇게 5가지의 조사를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게 맞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격조사 이는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격조사가 중세 때는 현대와 다르게 이와 가가 쓰이는 게 아니라 가는 근대 때 나왔고요. 이만 쓰입니다. 그런데 이가 쓰이는 형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그냥 그 다음에 영형태라고 이렇게 3가지가 쓰입니다. 이때 지금은 자음 뒤에 이가 쓰이는 것처럼 중세 때는 자음 뒤에 이가 쓰였어요. 예를 들면 쉐미 같은 경우는요, 셈이라는 그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태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부처를 예전에 부텨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은 이가 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뒤에 이 모음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불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뿌리를 불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요 우 플러스 이로 이 모음이 뒤에 옵니다. 이럴 때는요 주격조사가 제로 주격이 돼요. 그래서 불휘라는 체언에 주격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의 예시를 보면 달이 즘은 가람의 빛이 요미, 이 말이 달이 청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달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형태소를 체언과 조사로 나눠보면 달 플러스 이가 되고요. 이게 연음되어서 달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보면 모음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주격조사 부텨 뒤에 붙었던 이를 설명하고 있죠. 이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예시는 뭐가 왔어요? 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정답이 도출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목적격 조사 R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보았는데 우리가 이 목적격 조사의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을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때는. 그런데 모음 조화에 있어서 을이 아니라 양성 모음 뒤에는 R, 그 다음 음성 모음 뒤에는 랄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R, 랄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형태랑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음 뒤에서는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뭐를 써요? 르를 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다만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밥을이라고 얘기하고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밥 밑에가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을이 와야 되는데 이때 밥이 모음 양성이기 때문에 R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연음해서 쓰니까 밥, 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형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디귿 보면 관용격 조사 시옷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우리 관용격 조사 배울 때 정말 강조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중세국어 때 관용격 조사 2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시옷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는요, 유정명사 뒤에 붙습니다. 그러면 유전명사가 양성 모음이면 음성 모음이면 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시옷은 언제 붙으냐면 무정명사 뒤에 붙습니다. 여러분, 유정명사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이나 동물이고요. 무정명사는 정서를 느낄 수 없는 사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존칭명사 뒤에서도 시옷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이고 양성이기 때문에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나라 같은 거는 무정명사죠. 그럼 이 뒤에 나라의를 표현할 때 시옷을 붙입니다. 그럼 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세존이라는 높임의 명사 뒤에도 시옷을 붙여줘요. 그래서 세존이라든가 부처 같은 경우는 시옷을 붙여주고요. 세존을 한자로 쓰고 시옷을 붙이거나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처이 되는 거죠. 그럼 세존의 부처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요. 나무예요. 나무는요. 예전에 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전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옷이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다음에 시옷이 붙어서 나못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말했는데 부사격 조사도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사격 조사는요. 지금도 조사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로. 로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의 의로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도요. 아로, 의로, 로가 있어요. 이때는요. 체언 발음이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면은 로가 붙고요. 자음으로 끝나면은 아로, 의로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로랑 의로는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 국어랑 비슷해요. 학교라고 모음이 오면 로가 되고요. 만약에 가정이라고 하면은 의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해서 맑은 물로, 물이 예전에는 물이었습니다. 리을로 끝나죠?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로를 붙이는 형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혹격조사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혹격조사가 중세 때는요. 지금과 달리 높임과 높이지 않음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격조사가 하, 이어, 여, 야가 있는데 이 하가 바로 존칭의 혹격조사예요. 높임의 대상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는요. 뭐뭐여라고 지금도 쓰이는데 이거는 평칭. 근데 약간 존대하는 느낌이 있고 뭐뭐야 이런 것들은요. 약간 아랫사람 붙을 때 하대할 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왕이라는 높임의 조사일 때는 하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대왕을 높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를 쓰면 됩니다. 이런 구분이 나타나는데 확인해보면 임금이시여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이때는 임금이라는 체언을 높이는 부름의 혹격조사인 하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다면 꽤 학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